230쪽에 10번 볼게. 어떤 집안의 눈꺼풀 모양과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눈꺼풀은 쌍꺼풀이 윗꺼풀의 우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 혈액형 먼저 써볼게. A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은 A5형, 여기 AB형, O형, A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자식이 AB형이 태어났고 엄마한테 A형이 있어. 그럼 아빠한테는 B형이 있어야겠지. 그럼 B형은 여기 이렇게 받아야겠네. 눈꺼풀 모양 해보자. 부모의 표현형은 둘 다 쌍꺼풀인데 여기는 자식만 윗꺼풀인 경우 이거부터 먼저 보면 좋겠지. 그래서 부모 2형, 자식 열성, 동형. 아빠가 열성 동형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열성 유전자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쪽도 엄마가 열성 동형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무조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표현형이 엄마랑 다르면 우성. 이렇게 가계도 채워주면 돼. 그다음 문제 보자. 가의 적혈구 막에는 응집원 B가 있다. 가는 B형이기 때문에 적혈구 막에는 응집원이 있습니다. 가의 눈꺼풀 모양 유전자형은 E형이죠. 나가 B형이면서 쌍꺼풀 확률. B형이려면 엄마한테서 O형을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서는 B형을 받아야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E형 접합에서 쌍꺼풀이 표현형으로 나오는 건 4분의 3이니까 다 곱해주면 16분의 3이 맞죠? 11번 풀자.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록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인 것도 우리가 알고 정상이 정록생명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가계도 하자. 남자들부터 채우는 게 쉬워. 자, 그 다음 1번 채울 건데 4번은 무조건 엄마한테서 하나 받았고 엄마가 정상이니까 표현형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E형으로. 자, 5번은 정상 표현형인데 뒤에는 지금까진 모르겠어. 자식을 좀 더 봐야겠어. 자, 6번은 생명이지. 11번도 생명인데 10번은 정상이래.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10번, 11번이 둘 다 엄마한테서 받은 건데 표현형이 달라. 그럼 엄마가 뭐라고? 엄마가 E형이라는 거죠. 이거를 엄마한테서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E형이다. 9번은 아빠한테선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받았는데 표현형이 정상인 건 엄마한테선 정상을 받았다는 얘기고, 8번은 무조건 아빠한테서 정록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표현형이 정상인 건 엄마한테선 정상을 받았으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모르는 건 3번. 3번은 E형인지 동형인지 모릅니다. 자, 1번 보자. 1번 1과 5의 정록생명 유전자형은 둘 다 같네요. E형으로. 3의 정록생명 유전자형은 확실히 알 수 없다. 확실히 알 수 없어. 3번 7과 8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 정록생명인 아들. 아빠한테서는 이 아들을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 생명유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퍼센트로는 25%가 맞죠. 9는 정록생명 대린유전자 가지고 있다. 맞네요. 11의 정록생명 대린유전자는 6에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6한테서는 Y를 물려받았고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서. 5번. 12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써봅시다. 남자부터 쓰는 게 편하다 그랬지. 얘는
정상은 엄마한테서, 그다음에 Y는 아빠한테서. 그럼 엄마는 하고 다른 정보는 없네. 3번 딸은 무조건 보인자야 되지. 아빠한테서 생명을 받았을 테니까. 딸이 정록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이형이죠. 기억 1은 보인자임이 확실하다. 3번 봤을 때 생명은 아빠한테 받았고 정상은 엄마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봤을 때도 정상은 엄마, Y는 아빠한테서 받아서 1번이 동형인지 이형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고요. 2와 3은 정록생명 유전자형이 같다. 둘 다 이형으로 같고, 자, A와 B가 모두 정록생명이려면 둘 다 아들이어야 돼. 왜냐면 딸인 순간 아빠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정록생명이 태어날 수 없거든. 그러면 둘 다 아들이면 엄마한테서는 아무거나 받아도 정록생명이니까 엄마한테서 정록생명 유전자를 받을 확률은 1인 거지. 그래서 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들 확률은 2분의 1인데 A, B가 둘 다 아들이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야 돼서 4분의 1이 됩니다. 답은 4번. 13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과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봅시다. O형, AB형, B형. B는 아빠, O는 엄마. 그 다음 태어난 B형도 E형이어야겠죠. 자, 5번이 A였다면 자식한테서 A, B, A, O밖에 못 태어나거든. 그러면 표현형이 B형이 태어날 수가 없죠. 5번은 A, O고 B형은 B, O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 써볼게. 3번은 아빠한테 정상을 받았고 엄마한테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인자죠. 4번도 마찬가지야. 5번은 생명이네요. 자, 6번이 생명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문제 보자. 1번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이형 적합이다. 예, 맞습니다. 3과 4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네. 4와 6은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이 같다. 둘 다 E형이에요. 6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2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받았지? 엄마. 엄마는 누구한테 받았을까? 엄마의 엄마. 그러면 2한테서 유래된 게 맞죠? 7이 A형이고 정록생명 여자일 확률은 A형이려면 아빠한테서는 A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엄마한테서는 O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정록생명이려면 딸이어야 돼. 아빠한테서 X 스몰 R을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엄마한테서 X 스몰 R을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다 곱해주면 16분의 1이 돼야겠죠? 적어줄게, 까먹을까봐. 아빠한테서는 A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이었고 엄마한테서는 O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이었고 둘 다 정록생명이려면 엄마한테서 X 스몰 R 받고 아빠한테서도 X 스몰 R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이었죠. 답은 5번. 14번 다음은 유전병 A에 대한 설명이다. A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현실이 결정되고요. 부모가 정상이면 자녀는 모두 정상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상이 열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정상이 우성이라면 이형 접합일 때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표현형이 우성 대 열성의 표현형이 3대 1이거든. 그럼 무조건 열성 동형이 나타나는데 그럼 표현형이 다른 게 생기잖아. 그래서 정상이 우성이라면 두 번째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은 열성이어야 돼. 앞으로는 부모가 정상이면 자녀는 모두 정상이다 라고 했을 때 정상은 열성이라고 기억을 해도. 자, 세 번째 줄을 봤을 때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발현되는 형질이 다르거든?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계도 한번 그려볼까? A를 가지고 있다면 AY, 정상이라면 스몰 A, 여기서 태어난 딸, 아들. 딸은 아빠한테 라지 A를 받았으니까 라지 A, 스몰 A. 아들은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았고 아빠한테 Y를 받으니까 무조건 정상.
자, 라지 A일 때 우성이고 이때 형질이 발현됩니다. 자, 얘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우성 반성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우성 반성 유전 형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딸한테 무조건 전달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A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죠. 니은 기억에서 A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맞아요. 니은은 정상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정상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답은 5번. 15번은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게. 기억과 니은을 따로 보자. 기억과 니은을 나의 DNA 상대량 그래프를 보고 유전자형을 써보자. 자, 1번은 A 별이 2개 있고 B 별은 하나 있네. 그 다음 2번은 A 별은 없고 B 별이 하나 있네요. 3번은 A 별이 없고 B 별이 2개 있어요. 4번은 A 별 하나만 있네. 이거는 바꾸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나의 DNA 상대량 그래프를 보고 채운 거야. 오른쪽 가계도를 채웠죠? 다시 보자. 문제에서 각각 대립유전자 2개를 줬잖아. 남자 여자도 줬으니까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 유전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하고 성을 구분해야겠구나. 아닐 수도 있지만 상만 내는 경우보단 상하고 성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병 기억부터 먼저 해결해보자. 2번은 A 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A는 가지고 있겠지,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비워놓자. 지금 상염색체 유전일지 성염색체 유전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3번 채워볼까? 3번은 여자니까 상이든 성이든 AA 동형접합이겠죠? 자, 그럼 우리 1번과 3번을 종합했을 때 알 수 있는 건 A 별의 표현형은 기억의 발현이고 A의 표현형은 정상이다.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네. 자식들은 표현형이 5, 6, 7 자식들 다 A 별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8은 A 있고 9는 A 별이 있어야 돼. 9번은 무조건 3한테 A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9번을 봤을 때 이형 접합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난 게 우성이란 말이야. A 별이 A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발현이 됐으니까. 그럼 정상이려면 AA 동형 접합이어야겠네.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우성 반성 유전이겠지? 그럼 4번이 다른 염색체가 Y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딸은 무조건 A 별을 받아야 되지. 그럼 딸은 형질이 발현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따라서 뭐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럼 B가 성염색체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기억 나머지 유전자형 채우고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사람 정상이려면 표현형이 열성 동형. 그러면 5, 6, 7들은 다 이형 접합인 거야. 8번은 열성 동형. 다 채웠죠?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 유전병 니은으로 넘어가자. 자, 여기 빈대는 하나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이형 또는 동형으로 존재해. 그러면 그래프에서 B 별이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B가 되겠지? 그 다음 4번 보자. 4번은 B 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든? 아무리 상염색체라고 해도 B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2번, 4번에 B 별, B 옆자리는 비워놓을게요. 자, 3번을 봤을 때 B 별 표현형이 니은의 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번을 봤을 때 이형 접합일 때 표현형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B가 B 별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제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남자가 별을 하나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상염색체라면 이형 접합이겠지. B별 B 이형 접합. 그러면 표현형이 뭘로 나와야 될까? 표현형은 B로 나와야 돼. 그럼 표현형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발현이 되었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염색체라는 거 B는 X에 대한 대립 유전자고 2번의 유전자형은 B별 Y 이렇게 써주자. 나머지 유전자형 결정해보자. 5번 B별 열성 동형. 6번은 엄마한테는 B를 받았고 아빠한테는 무조건 B별을 받았겠죠. 자, 7번은 엄마한테 B를 받고 아빠한테는 Y를 받았겠죠. 8번은 아빠한테 B, 엄마한테 B별. 4번 Y인 거 알지? 9번은 엄마한테 B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빠한테는 Y를 받았죠. 다 했으니까 문제 풀어보자.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 근데 혼자 옆에 이렇게 그리고 하면 금방 하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2개 나눠서 그리고 이제 좀 너희가 알겠다 싶으면 그냥 한 곳에다가 하는 것도 연습해봐. 기억 문제 보자. A 별은 A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렇죠? 자, 니은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다. 니은은 열성 반성 유전이지. 열성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났으니까. 비슷한 거 뭐 있었어? 정록생명 비슷했지. 여자는 열성 동형이어야지만 발현이 되는데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발현이 돼. 그래서 남자한테 발현 빈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7과 8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나는데, 자, 7과 8 따로 밑에다 한 번만 적어줄게. 기억이 나타나려면 아이가 7한테서 A 별을 받아야 돼.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이겠지? 파란테선 고를 수가 없어. 어차피 A를 받게 되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받아야 되는데 디귿 다시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거든? 이미 7한테서 Y를 받는 건 확정이라서 고를 필요가 없어. 그럼 8한테서 B 별만 받아야 돼. 그 확률은 또 2분의 1이니까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둘이 곱해야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문제 남았다. 2문제. 그림은 어떤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깃불 모양과 키를 조사하여 형질에 따른 학생 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깃불 모양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키는 다인자 유전인데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라고 알 수 있어. 기억, 깃불 모양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맞지? 니은, 깃불 모양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이다. 아닙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은 다인자 유전. 여기 특징이에요. 디귿, 키는 깃불 모양보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많다. 많아요.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이지. 한 가지 형질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형질에. 17번. 다음은 사람의 피부색 유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여자가 유전자형이 같은 남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경우 자녀에서 피부색의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기억 여자의 유전자형은 3이지 지금? 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문자가 3개니까. 기억 볼게.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형질이다. 맞죠?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지. 기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4가지이다. 대립 유전자가 3쌍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식세포에는 대립 유전자 하나씩 있을 수 있지.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하나가 결정되고 라지 B, 스몰 b에 의해 하나가 결정되고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여자는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경우의 수 총 8가지를 만들 수 있어서 총 8가지의 생식세포가 생깁니다. 디귿, 이형끼리 결혼했을 때 생기는 자녀의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 그럼 대문자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겠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자녀도 부모처럼 대립 유전자 한 쌍당 대문자 하나씩 있는 경우랑 하나가 동형접합이어서 나머지 2개의 알파벳 중에서 대문자가 하나 또 있게 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일 것 같거든. 첫 번째 경우 대립 유전자 한 쌍당 대문자 하나,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른 알파벳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 우리가 이형접합일 때 자녀의 유전자형의 분리비를 외웠거든. 비율이 1대 2대 1이야, 그치? 첫 번째 경우에서 이형일 경우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경우들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8분의 1. 두 번째 경우는 하나는 우성동형 4분의 1, 하나는 이형 2분의 1, 또 하나는 열성동형 4분의 1. 이 경우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지금 A만 봤을 때도 2가지 경우인데 B의 경우에도 2가지, D의 경우에도 2가지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6, 총 6가지가 있어야겠죠? 기억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고생했어.